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죠. 벌써부터 법원 주변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물론 확인 안 되죠. 그러나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워낙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누구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그러나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러면서 기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자기는 중립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보면 기각이라는 것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런 소문이 맞을지 어떨지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여하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히든카드까지 준비해가면서 증거인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근데 그 히든카드가 오늘 언론에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제 A4 용지로 대개 142쪽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11쪽 내지 12쪽 정도를 증거인멸 부분에 이제 맞춰서 기록을 했다는 거고 의견 진술서를 1600쪽 정도를 냈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꽤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 검찰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히든카드를 지금 준비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 민주당 측에서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해서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그 한 10개월간 계속해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런 걸 유지해 왔는데 올해 6월 중순부터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털어놨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한테 대북사업 물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도 보고를 했다. 근데 이런 진술 내용이 7월 초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보도된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것으로 제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마 7월 13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우일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우일이라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아바타죠, 아바타. 이 사람을 만나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이걸 회유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검찰은 당연히 회유라고 보겠죠. 그 시점에 이화영이 진술을 실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왜 갑자기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인데 박찬대는 그 밑에서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화영 쪽을 접촉을 해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접촉을 안 하다가 접촉을 했는데 그건 뭐 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상황을 봤더니 아, 그건 회유였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의심하게 할 상황. 그게 뭐냐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우일 씨를 만난 직후에 민주당 용인 지역사무소 사람 2사람이 이화영을 면회했다는 거죠. 면회해서 근데 이 면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회하면 기록 남깁니다. 그 기록을 지금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 거기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2사람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실제 썼죠? 써서 7월 말에 민주당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게 옥중편지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검찰 탄압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검찰의 회유와 압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역사무소
인사 두 사람이 불러준 대로 거의 그대로 이화영이 자필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요. 근데 그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난 직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 후에 연속으로 이게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 민주당 지역사무소에 있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우위에서 써달라고 한다의 우위는 누구냐? 직접적인 우위는 이우일 위원장 직무대행이겠죠. 그럼 이우일 위원장은 누구한테 들었냐? 박찬대한테 요청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박찬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범죄인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또는 지시를 받고서 이랬을 가능성 뭐 거의 100%라고 보면 되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 왜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요, 이거는 재판처럼 확증된 사실을 가지고 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앞으로 이 범죄가 워낙 중대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의심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심 정황은 제가 보고한 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박찬대, 이우일 민주당 지역사무소 인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이화영에 전달이 된, 그러니까 지역사무소 사람이 우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증거인멸의 히든카드다. 근데 그게 접견 기록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검찰이 보세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증거인멸, 뭐 성공사례, 그 다음에 시도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그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육성도 오늘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바로 이건 검찰이 확보한 접견 기록, 구치소에서 그것까지 해서 제출을 한다. 그러면 뭐 증거인멸 시도 이게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증거인멸, 이런 류의 증거인멸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기가 어렵다. 누구라도 그게 뭐 좌파 판사든 누구 판사든 풀어줄 수가 없다. 그거 풀어준다는 그 메시지는 결국 증거인멸 계속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재판 뭘 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물론 히든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것도 오늘 뭐 그 수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9월 7일에도 옥중 자필 진술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9월 7일 며칠 안 됐습니다. 이때도 바로 변호사가 바뀐 뒤에 민주당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인으로, 사선 변호인으로 나온, 바뀐 지 사흘 만에 자필 진술서가 9월 7일에 나왔죠. 이때도 배경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신문조서는 검찰의 집요한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 나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이 이제 무너졌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9월 9일에 검찰에 나간 거고요. 검찰에 나가서 다 거의 묵비권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조서 열람, 자기가 이제 얘기한 대로 적었는지, 아니 그렇게 안 적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나옵니다.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3분의 1쯤 보다가 서명 날인을 안 했는데 그 3분의 1 지점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에는 내가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서 조사받고 12일인가요? 그 조사받은 거는 다 서명 날인을 했는데 9월 9일 조사받은 거를 또다시